자,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교과서 3-2단원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 수업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교과서를 보고 그냥 수업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프린트로 좀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프린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내용 거의 그대로거든요. 뭐 한두 개 추가한 건 있는데 공부는 프린트로 하시면 되고 교과서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죠. 웬만하면 다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 보고 한 번 더 혹시나 예습으로 교과서 봤던 친구들은 더 이해가 빠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해서 여러분들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모자란다는 친구는 프린트만 보셔도 돼요. 네, 프린트 웬만하면 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글 맞춤법, 우리 지난 시간에 한글 맞춤법 좀 예시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실생활 많이 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봤고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규칙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규칙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쉽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번에도 왼쪽만 들린다면 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규칙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르게 발음하고 다르게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해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1항, 요거는 항상 제가 맞춤법 할 때도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맞춤법은 표준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원래 쓰던 그 표준어들을 정확하게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게 1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어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말은 언제나 소리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소리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어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며 발음에 따라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음을 하고 그래서 나무, 하늘, 달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굳이 어그러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어봤는데 이걸 소리대로 적으면 본 모양이 흐트러져서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든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만 어법에 맞도록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소리대로만 적을 경우에는 뜻 파악이 어려운 경우 그냥 꽃이를 여러분들은 꽃이라고 발음하는데 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꽃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다 꽃나무로 발음하는데 꽃나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그죠?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이게 꽃이 피는 나무구나, 꽃이 피는 밭이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법으로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즉 맞춤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정되어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어보고 혹시나 이게 파악이 힘들면 그러면 그때 어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 그 저거 뭐냐 3-1 그 부분에서의 띄어쓰기는 의미가 없고요. 사실 이 3-2단원에서 각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통해 문장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나물 좀 줘. 이러면 나무를 달라는 거지. 혹은 나 물 좀 줘를 얘기하는지 이것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띄어쓰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단어가 나물인지 아니면 물인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 물 좀 조가 될 수도 있고 나물 좀 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단어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예외는 조사는 단어이지만 의존 형태소의 앞말에 의존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사는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말에 붙여서 쓰게 되고 국어 붙여서 가. 그죠? 맞죠? 그런 식으로 조사는 반드시 붙여 써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원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돼요. 무조건 띄는데 단 조사 빼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6항이 있는데 이거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예습한 친구들도. 왜냐면 16항을 제가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랑 연관이 되어서 관련이 있어서 넣었거든요. 보세요. 어간의 끄듬질 모음이 아나 오일 때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에 보면 어로 적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가. 근데 이거 뭐가 문제죠? 그래요. 아나 오일 때 비슷한 아로 적어요. 어나 우일 때 비슷한 어로 적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과 연관시킬 수 있지만 여기선 이것만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어미 개념이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어미를 아계열로 적는다. 어떤 거 막아, 얄아, 돌아, 보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양성모음이 뭐냐? 양 어떤 거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네,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게 밝을 양이에요. 그래서 밝은 모음이다. 아나 어는 통통 튄다.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어감 끄음절 모음이 에, 어, 왜, 우, 위, 이 음성 모음일 때는 어결을 적는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외우기 쉽죠. 이거 빼고 다. 그죠? 예. 아나 오는 다 아로 쓰고 나머지는 다 어로 쓴다. 쉽죠? 그래서 개어, 되어, 쉬어, 주어, 피어 이런 식으로 쓴다. 근데 이걸 음성 모음이라고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거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나 오 양성 모음일 때 아 계열로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어결로 적는다. 뭐 이런 식으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래 걸리죠? 네, 전 오래 걸리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 18항 봅시다. 18항은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ASMR로 들렸죠?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들은 전부 어미가 바뀔 경우에는 벗어나는 대로 그대로 적게 돼요. 뭐가 탈락하든지 뭐가 탈락하든지 뭐가 첨가되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왜냐면 이런 식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너무 많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게 이렇구나라고 알기만 하면 돼요. 원래 조항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항에 해당되는가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혹은 이 조항에 해당되는 예시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수능 지금 현재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하면서 어간의 끝, 리을, 시엇, 히읗이 줄어드는 적이 있다. 어간의 끝,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면 이게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만 보면 돼요. 봐봐요. 놀다, 노니 이렇게 됐죠. 그럼 원래 원칙상으로 어떻게 돼요? 논리가 돼야 되는데 논리 발음 이상하잖아요. 논리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로 발음하거든요.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리을이 날라갔어요. 리을 탈락이구나. 이걸 여기선 줄어질적으로 표시하는구나. 끝이에요. 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논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발음 이상하죠? 놉니다도 마찬가지. 놀붑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비읍니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리을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어질적으로 표시하고 이런 케이스가 나올 때 이거를 이게 리을이 없어졌구나 정도만 판단하면 돼요. 반대로 리을이 줄어드는 케이스는 놀다가 있겠구나. 왜냐면 논의가 되니까. 둥글다도 마찬가지예요. 둥글다. 그럼 리을이 날아가는구나.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리을이 날아가는구나. 그럼 리을이 줄어든다. 혹은 근데 줄어들 적이 좀 애매하죠. 이게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리을이 날아가는구나. 리을이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읒도 마찬가지예요. 적고 있죠. 있다 시읒 날아가요. 짓다 시읒 날아가요. 쉽죠? 히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그러니, 그러니가 됐네. 히읗 날라갔네. 그럼 히읗이 없어졌다, 줄어질죠. 이제 줄어지다의 해석이 불분명하진 않겠죠. 이게 조항에 명확하게 써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요것만 별표 쳐놓으세요. 히읗이 줄어질 적에는 이게 그렇다, 하얗다. 그럼 하야니,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끔 좋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히읗이 탈락하지 않고 가 원래 발음이지만 이걸 실제로 맞춤법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읗 탈락이지만 뭐예요? 맞춤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적는다의 의미는 전혀 없다. 다시 어렵죠? 이거 다 히읗 탈락이에요. 저기 그러니 히읗 탈락했잖아요. 그런데 적는다 맞춤법은 적어야 되잖아요. 적는다에서 조아는 히읗이 날라가지만 이거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다만으로 해서 따로 분류해야 돼요. 어렵죠? 근데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또 조은 시읒이 날라갔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날라간 거를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 18항의 예시에 명확하게 딱 대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들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표기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의문의 변동이랑 또 다르니까요. 자, 그다음 어간의 끝 우나 의가 줄어질 적. 또 줄어질 적은 이건 없어진다는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푸다, 퍼. 이게 왜 우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죠. 푸어인데, 아유 발음 이상하네. 푸어인데 여기서 우가 탈락되면서 퍼가 됐거든요. 퍼따도 마찬가지예요. 바빠도 마찬가지예요. 바쁘아인데 의가 없어졌어요. 탈락됐어요. 그래서 뿌아 합쳐서 빠가 되는 거죠. 맞춤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어간의 끝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에 여기 걷다 보면 디귿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디귿이 어떻게 바뀌냐면 걷어가 아니라 걸어가 되죠. 선생님 걷어도 되잖아요. 걷어 돼요. 어디서 돼요? 팔을 걷어 되죠. 걷어. 근데 걸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의미가 달라졌죠. 예, 의미가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르게 활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표기로 여기서는 반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진짜 팔뚝을 걷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걷는 건지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 다음 듣다도 마찬가지예요. 들은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듣다를 리을로 활용하게 되고 이것을 표기에 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잘 고민 좀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리을이 활용되지 않고 그냥 듣어로 활용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앞에 케이스랑 똑같죠. 예. 걷어도 팔뚝을 걷는 게 있듯이 듣어도 귀 이걸로 듣다가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듣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전혀. 앞에 있는 걷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듣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형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렇게 이게 들어로 명백하게 났는데 이걸 듣다 이건 듣어로 하면은 의미가 좀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그냥 표기에 반영하자라고 해서 표기에 반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정말 쉬워요. 그냥 이런 케이스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에 해당하겠네. 표기에 반영하겠네. 혹은 반대로 들 듣다를 보고 나서 듣다가 들어로 활용하니까 이거는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에 해당하겠네. 라고만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들 다 필요 없어요.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다음 어간의 끝 비읍이 우로 바뀔 적. 이건 좀 어렵네. 이거 막 엄청 복잡하거든요.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진짜 나빠요.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중세고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어떻게? 각과 다를 활용했을 때 각과 워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맞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봐요. 가, 까, 이게 활용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가 왔어요. 사실 이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비읍이 우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 합쳐져서 각과 우어가 된 거예요. 여기 잘 비었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깝인데 가까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음이 나요. 왜냐면 과거로부터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명백하게 몰라도 되고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이건 표기에 반영한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쉽어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고 비읍을 우로 바뀌어서 쉬우어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우니가 됩니다. 쉼니가 아니고. 그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이상하죠. 그죠? 예.
네, 안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이것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도 내 활용에 해당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이 케이스를 확인을 했으니 여기서 요런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복잡한 내용들은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많이 과하게 하다 보면 더 미궁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조항을 보고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그죠? 위에랑 다르게 돕다가 아랑 결합되는 경우, 그러면 와로 난다. 위에 건 뭐였어요? 워로 났죠, 그죠? 고와도 이 위의 케이스가 아닌 아래 케이스가 됩니다. 위에는 우지만 요건 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차이가 조항의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조항을 보고 이거는 이 케이스다, 이건 저 케이스다 분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지금 수능의 방향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하다여령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대요. 이거는 진짜 표기까지 다 반영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아니었잖아요. 기억하죠? 예, 그런데 케이스가 이게 여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다. 하여로 정말 표기합니다. 그리고 하여서 하여도 이런 식으로 표기까지 다 진행돼요. 그럼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미 아가 어미 여로 바뀌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하는구나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얘들을 한번 쭉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8번 9번 되게 중요한데, 어미 끄듬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봐봐요. 푸르 어가 오는데 이게 푸르 러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발음하기 편하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를 푸르 어로 쓰면 어색하기 때문에 푸르 러로 그냥 갑니다. 마찬가지로 푸르 렀다와 같은 경우 푸르 얻다인데, 그죠? 이게 렀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가요. 이것도 이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르러. 이르러가 뭐죠, 여러분들? 어디에 도달하여예요. 이르렀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앞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걷다랑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봐봐요. 이르다 여기에 도달하다. 이르러 산에 이르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이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케이스가 아니죠. 그거를 잘 생각해 두시면 돼요. 야, 저기 뭐냐, 선생님한테 너 잃어 버릴 거야 라고 하죠. 그죠? 선생님한테 너 잃어버릴 거야, 너 잃어 버릴 거라고 안 하죠, 활용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 뜻에 따라서 표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어간 끄듬절 르에 의가 줄고 의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뀌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봅시다. 부르다. 여기서 의가 날라갔어요. 그럼 부하고 리을이 남았죠. 그 다음에 뒤어미 아어가 러로 바뀌면 불러가 됩니다. 의탈락이고 뒤에 게 합쳐지는 거죠. 그죠? 불렀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르다도 마찬가지죠. 올라 오르으 빼고 그 다음에 뒤에 게 라로 바뀌죠. 예. 선생님 아까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했어요. 어디서? 이르다. 그래서 너 일러 버릴 거야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가죠? 네,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한번 지금은 좀 살펴봤어요. 일단 18항까지 하고 강의를 끊을 건데요. 이 18항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조항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예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혹은 예시를 통해서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달달달 외우지 말고 한 번 더 얘기하듯 여기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끊겠고요. 이 강의만 듣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 이후의 걸 다 들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성실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